28살 여자, 직장인의 연애 고민 사연을 보내봅니다. 전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자마자 28인데 왜 82살처럼 얘기해? 그 인간극장 느낌으로 졸업을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 성형수술을 한 뒤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. 스스로 예뻐졌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도 있었지만 제가 성형한 거를 모두가 알아보는 것 같아서 조금 창피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다가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남녀간의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. 전 185cm의 보드리 오빠가 가장 마음에 들었지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지 몰랐고 용기도 없었습니다. 보드리 오빠는 제 마음을 모르는지 엄청 예쁜 언니랑 친하게 지내더라고요. 그 언니는 제가 성형을 2번 더 해도 못 이길 외모에다가 성격도 털털해서 오빠들과 두루두루 잘 지냈습니다. 그렇게 기운이 빠지려던 찰나 보드리 오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.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볼래? 오빠랑 만나서 학교까지 같이 걸어가는데 학교가 가까워져 갈 때쯤 보드리 오빠는 나랑 사귈래? 옆을 쳐다봤는데 오빠의 바람직한 키와 얼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하지만 좋은 표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. 좋아요. 그러다가 선배들과의 술자리에서 안나 보들이랑 사귄다며? 근데 안나 누누 한 거지? 네. 티 많이 나. 그때면 오빠가 귓속말로 괜찮아, 나 너 코 이쁘잖아. 차마 코도 수술한 거라고 말하지 못했어요. 내가 성형한 걸 다 알아서 오빠가 아깝다고 뒤에서 욕하진 않을까? 보드리 오빠를 만나면서 철벽이 심했는데 첫 남친이라 더 완벽한 철벽녀였던 것 같습니다. 상대에게 좋아하는 걸 보여주면 왠지 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때문에 연애는 순탄치 못했습니다. 그래서 만난 지 100일도 안 됐을 때 카톡으로 우리 헤어지자. 카톡으로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. 얼굴 보고 말하자. 막상 만나서는 서로 안부 정도의 대화만 오가다가 잘가 하고 헤어졌습니다. 전 정말 제 이상형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리고 전 첫사랑이랑 결혼하는 게 로망이었는데 오빤 제 첫사랑이었습니다. 집에서는 방 안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을 본 언니는 아유 야 이년아, 네가 헤어지자고 했다며. 그래놓고 왜 울고 자빠져 있어? 졸업을 하자마자 성형외과로 달려가신 분이고요. 달려가.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전 여름방학 때 제 의지가 아니었고 이제 엄마의 의지였죠. 엄마 왜 나는 언니처럼 예쁘질 않아? 이러면은 빨간색이랑 노란색 어떤 색이 좋아? 둘 다 좋아. 그거랑 마찬가지야. 언닌 빨간색, 넌 노란색. 각자의 색깔이 다르고. 그런데 손잡고. 엄마가 또 빨간색으로 만드셨네. 이 사연자는 네. 얼빠 같아요. 20살 이런 때는 당연히 얼빠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? 맞아. 저는 여고 여중 나와서 또 전 연극영화과잖아요. 그런 애들이 나한테 말 시키는 게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. 드라마 보는 것처럼. 이 보들 오빠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걸리는 언니가 있어. 예쁜 언니. 그 언니랑 안 사귀었지? 경쟁자들이 많았나? 그 언니는 되게 많았겠지, 그런 남자가. 아니면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을 거예요. 있었을 그건 수도 있고. 그쵸. 보들 오빠는 A급은 아닌 것 같아. 아까부터 기분이 안 좋으셔. 이호전 사연자는 얼빠 같아. 약간 그러니까. 이러면서. 근데 내가 아는 이런 예쁜 언니들은 절대 남자를 사귀지 않더라고요. 오히려 약간 좀 솔로로 여지를 여러 명을 주는. 만나요. 보들 오빠를 생각하는 이 사연자는 오빠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니 아니란 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. 그러니까 저 오빠는 185에 아주 잘생겼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저 예쁜 언니랑 사귈 것 같아.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. 맞아. 이 사연자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. 그죠, 맞아. 뭔가 좀 작은 마음? 소심함? 혹은 뭐 자존감이 낮은?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가 수술을 졸업을 하자마자 했던 이유는 그동안 외모 콤플렉스가 그죠. 있었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네. 너는 코가 예쁘니까 괜찮아. 그 오빠가 얘기해 주잖아요. 네. 그때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사연자의 부모님은 흔쾌히 가서 하라고. 그러니까 보통은 아니야 안 해도 돼라고 해야 되는데 얼른 가서 하렴. 얼른 가서 2개를 다 해라. 그럼 한꺼번에 해. 심각하다. 아사리판이다. 얘기하면 누가 뭐가 돼요. 이 사람의 지향성은 다른 것보다는 외모에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 사람 성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연애 어쨌든 오빠가 고백을 해서 아니, 그러면 시작됐어요. 괜찮은 거 아니야? 그럼 네. 행복해야 되는데 왜?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냐면 지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. 1년밖에 안 돼서 그래. 언니는 지금 20년 됐잖아. 5년만 지나면 전혀 얼굴 까먹어.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내가 아닌데 아직 아닌 거야. 이거를 좋아해 주는 거는 내가 받는 사람이 그렇지. 아니야. 왜냐면 내 친구들도 성형한 애들 진짜 많아. 왜냐면 미에 관심이 많으니까 과 네. 특성상. 근데 걔네들도 처음에는 어버버하더라고. 후배들도 근데 걔가 돌려받기를 했거든. 전화가 선배님 이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절 차 태워서 집에 데려다 줬어요. 이러는 거야. 얘는 한 번도
번도 남자가 집에 차를 태워서 데려다 준 적이 없는 애인데 돌려깎기 하고 6개월 후에 그런 일이 생긴 거야. 그러니까 처음에는 웬일이야 이러다가 요즘 한 지금 5년 지났거든. 즐기고 살아 아주. 그게 지 얼굴이라 생각하는 거지. 적응하는구나. 적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. 근데 저도 진짜 성형을 되게 많이 하고 싶었었거든요. 이걸 하나를 건드린다고 아주 굉장히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일찍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딱 교정만 했죠. 근데 그 교정이 엄청 크더라고요. 얼마 전에 안 싸우면 다행이다. 어. 홍윤아 씨랑 같이 찍은 사진들이 막 뜨는데 그러니까요. 누군가 했어요. 그거를 홍윤아 씨가 보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한테 한 번만 물어봐줬어요. 그래서 언니를 실제로 저를 처음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. 분장을 해봤어 할 때 되게 심하게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. 분장이 한 적이 없는데요. 이년아 네가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래놓고 왜 울고 자빠졌어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선택지가 3개가 있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네, 3개 중에 뭐가 정답인지 맞춰보기 위해서 프로필을 받았습니다.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입니다. 어렸을 때 병약한 동생이 태어나서요. 부모님이 얘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애정결핍이 됩니다. 중학교 교사가 됐는데 절도를 본인이 뒤집어쓰고 학교를 잘리고 나와서부터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몸 파는 여자도 됐다가 뭐 이런저런 해서 결국은 이제 혐오스러운 마츠코가 되어가지고 죽어가는 이야기. 지금의 자기의 삶이 엉망이어도 사랑만 찾아가면 될까?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은데 잡길 원해서 찾는 거 있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뭐예요? 이 심리? 나를 진짜 좋아하나. 확인하려고. 잡으면은 계속 있고 안 잡으면 긴 김에 그냥 헤어지는? 그쵸. 오빠는 꼭 그 언니 때문에 사실 나를 이용한 거고 두 번째가 망상. 전 2번. 저는 계속 이 망상이 너무 심하시니까 언니한테 안 되는 건 이미 다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. 2번 왠지 자존감도 지금 낮으신 것 같고 저는 3번. 어차피 난 그 언니한테 안 돼. 혐오스러운 마츠코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극으로 달아질 것 같아요. 나 정도의 사람이 오빠한테 감히 이런 마음이 항상 깔려져 있는 거지.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3번이 아닐까.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여자의 멘트인 1번. 1번. 그냥 이해 못하겠다. 이해 못하겠다. 정답은 2번. 오빠가 내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길 바란 것 같아서. 그래 망상에 빠져있다니까. 지레 생각한 거군요. 그럼. 지레 어먹은 거야. 그럼 고민이 과연 뭔가? 사랑이라는 게 제게 너무 어렵습니다. 사실은 사랑을 표현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인데 그 마음은 절 너무 여리게 만들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. 사실 아직 보드리 오빠를 좋아하고 있고 성공적인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성공적인 연애란 개념부터 이분한테 다시 정립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. 이분한테 성공적인 연애라는 건 굉장히 아이디어란 상황. 저는 A 오빠를 버리거나 죽이거나 망상적으로 지가 차거나 찾고 이랬기 때문에 미련이 남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렇다면 우리 솔루션 하나씩 전달을 해드릴까요? 이분이 타로를 좋아한다니까 오늘 타로. 그 질문 어때요? 보드리 오빠는 너랑 사귈 생각이 있을까? 일단 첫 번째 소드 카드, 소년 소드 카드인데 소드가 연애 전 볼 때 나오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. 기억을 단칼에 잘랐다가 소드 카드가 2개가 나왔어. 가뜩이나 칼도 가지고 있는데 앞만 보고 있잖아요. 주변 상황을 지금 볼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. 공무원 시험. 그런가 봐. 이성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사연자님을 쥐뿔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이 좀 나왔습니다. 근데 이 사연자는 또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공무원 붙으면 또 다시 내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? 그러니까 사사를 하네요 우리가. 붙어도 안 됩니다. 공무원 붙으면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. 공무원 붙었어. 그리고 1년이 지났어. 1년이 지났어. 그리고 우연히 만약에 소개팅을 나갔는데 오빠가 나왔어. 그렇게까지 왔어?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까지 가야 돼. 오케이. 자, 제발 안 나와라. 영면.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칼이 3개가 쏟아지고 있잖아요. 소개팅에서 만났어. 사연자가 나온 순간 됐다. 저의 오늘 추천 영화는요 I Feel Pretty입니다. 느네라는 캐릭터인데요. 이 여잔 예뻐지고 싶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좀 화장품 회사의 지하 같은 데서 일하고 있다가 본사에 갔는데 날씬이들만 막 엄청 화려하게 입고 압도돼서 말도 못하고 기죽고 그런 상황에서 회사의 리세셔니스트 자리 날 거예요 라는 얘기 듣고 예뻐지기만 하면 내가 되겠구나. 스피닝 있잖아요. 근데 달리다가 의자가 빠지면서 넘어져서 머리를 땅 부딪힙니다.
거울 봤는데 초절정 미녀가 돼. 자기가 하잖아요. 얼굴 이뻐지면 태도가 바뀌는 거. 예쁘니까 이 정도 해도 되지라는 태도로 사는 거예요. 세탁소에서 어떤 남자가 뒤에 서서 대기 번호 어떻게 돼요? 라고 봤더니 좋은 시도였어 그러면서 내 번호 물어보려고 했죠? 막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문제가 머리를 맞아서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. 뇌내 망상을 하는 거야. 자기 혼자서. 어머머. 자신감 있는 태도, 내가 얼마나 여기를 사랑하는지 얘기를 해서 합격합니다. 이 여자가 다시 한번 머리를 받게 돼요. 샤워 부스에서. 그럼 이제 앞으로 펼쳐진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이 영화 내용입니다. 그리고 인터넷에 이번에 소심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쳐봤어요. 상대방 표정에 민감하다. 단톡방에서 네트톡으로 끝나면 불안하다. 생각이 무지무지 많다. 이 사연자분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날 별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자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근데 이 르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기니까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어나가기 시작하거든요. 두 가지를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, 남들끼리도 비교하지 말자. 두 번째, 오로지 내 생각만으로 생각해보자. 이 스피니 강사가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.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기적은 이미 이곳에 와 있습니다. 그저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시면 돼요. 의존형 인격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. 남한테 의지하는, 기준을 남한테 두는 그런 신드롬 같은 형태죠. 비교 사회에 살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느끼는 감정일 것 같아요.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계속 그런 어떤 생각이 반복되게 되는 것은 관계 설정에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. 이분한테는 연애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. 저는. 그러니까 연애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과일 뿐이지 중요한 거는 정체성을 만들어 보는 작업이 이 사람한테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사람 주변에는 좋은 남자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기가 스스로 계속 걷어차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솔루션을 드리면 A4용지를 갖다 놓고 하루에 한 장씩 자기 얼굴을 한번 그려보시라고. 자기 얼굴을 찾게 되면은 연애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안녕, 난 거인 언니. 세상에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? SNS에 꿀 떨어지는 사진을 올리지만 현실은 쇼윈도인 커플도 있고,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, 우린 다 똑같은 것 같아. 다 그냥 사랑에 대해선 다 똥멍청이들이야. 그런 사람들 기준에 너를 두고 비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. 드라마나 소설 같은 극적인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을 얼른 갖다 버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. 연애도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.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은 것 같아. 항상 지레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겁먹고 도망 다녔잖아. 그렇다면 그래 할 것들 그렇게 생각해라 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더 다가가서 너의 마음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? 그리고 또 차이면 어떠니? 넌 이미 한 발짝 나아갔는데 힘내라 요 녀석아. 은영 언니. 자, 주제 제한 없이 어떤 고민이든 상관없이 사연 보내주세요. 1사라@팟빵.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. 상품권 드리고 또 메일 보내실 때 전화번호 꼭 기입해서 보내주세요.